AI 시대의 슈퍼루키냐 아니면 위험천만한 도박이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기업, 바로 엄청난 잠재력과 뜨거운 논란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파두, FADU입니다. 네, 바로 500%입니다. 저점 대비 주가가 무려 5배나 뛰었다는 건데요. 와, 정말 엄청나죠?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오늘 이야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진짜 궁금한 건 이거죠. 파두, 이거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할 인생 기회일까요? 아니면 잘못 발을 디디면 큰일 나는 위험한 함정일까요? 지금부터 자료를 바탕으로 이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파두를 좋게 보는 쪽 이야기부터 들어보죠.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시장이 열광하는 걸까요? 파두는 스스로를 데이터 센터의 심장을 설계하는 회사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려면 이 회사가 뭘로 돈을 버는지, 즉 사업 모델부터 알아야 합니다. 파두는 팹리스 기업이에요. 이게 뭐냐면 직접 물건을 만드는 공장, 즉 팹이 없다는 뜻입니다. 비유하자면 자동차를 직접 조립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의 성능을 좌우하는 초고성능 엔진만 설계하는 거죠. 그리고 파두가 설계하는 그 엔진이 바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SSD 컨트롤러라는 칩입니다. 데이터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일지를 결정하는 말 그대로 두뇌 역할을 하는 아주 핵심적인 부품이에요. 그리고 파두가 진짜 영리한 게 뭐냐면요. 사업 포트폴리오를 아주 기가 막히게 바꿨다는 거예요. 보시면 상대적으로 이익이 덜 남는 완제품 모듈 비중은 확 줄이고 자기들 기술력의 정수인 고수익 컨트롤러 칩 비중을 55%에서 70%까지 확 늘렸습니다. 이건 그냥 장사를 잘한 게 아니라 회사의 체질 자체를 고수익 구조로 완전히 뜯어 고쳤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똑똑한 선택이죠. 자, 그럼 이런 전략이 과연 통했을까요? 말만 번지를 한 건 아니었을까요? 결과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파두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V자 반등을 실적으로 딱 보여줬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그림 같은 V자 회복세 아닙니까? 1분기에 192억 원이었던 매출이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256억 원까지 쭉쭉 뻗어나가고 있죠. 시장의 기대감을 폭발시킨 게 바로 이 눈에 보이는 실적 회복세였습니다.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미래는 더 엄청납니다. 2026년이 시작되고 딱 2달 만에 새로 따낸 주문 금액이 무려 1,000억 원입니다. 1,000억 원! 이건 작년 한 해 매출을 그냥 넘어버리는 수준이에요. 성장 모멘텀이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실적도 좋아지고 앞으로의 전망도 밝아 보이는데요. 그럼 투자자들이 파두에 열광하는 핵심적인 이유, 그 투자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파두의 진짜 강점, 그러니까 아무나 따라올 수 없는 경제적 해자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기술력. 경쟁사 제품보다 전기는 훨씬 덜 먹으면서 성능은 더 뛰어난 말도 안 되는 효율의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둘째, 혁신성. FDP라는 신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서 기술 격차를 아예 벌려버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지금 가장 뜨거운 AI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파도에 제대로 올라탔다는 겁니다. 심지어 다음 세대 제품인 젠6 컨트롤러 개발까지 이미 다 끝내놨다고 하니 미래 준비도 철저한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파두에 당장 투자해야 할 것 같죠? 하지만 잠깐만요. 모든 이야기에는 양면이 있는 법입니다. 지금부터는 분위기를 확 바꿔서 이 화려한 빛 뒤에 숨어있는 어두운 그림자, 즉 리스크를 아주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엄청난 성장세,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될 3가지 큰 빨간불이 켜져 있어요. 첫째는 너무 비싼 주가, 즉 고평가 논란. 둘째는 심각한 법적 리스크, 그리고 마지막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매도 물량입니다. 자, 이 숫자 45.59배. 이게 뭐냐면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회사가 가진 모든 자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가치보다 주가가 무려 45배 이상 비싸다는 뜻입니다. 이건 실적이나 자산보다는 오로지 기대감 하나만으로 주가가 너무 많이 부풀려진 거 아니냐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위험들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경영진이 소위 뻥튀기 상장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건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법적 리스크죠. 또 초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주식이
시장에 풀릴 수도 있는데 이걸 오버행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현실화되면 주가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아직 연간 기준으로는 돈을 벌지 못하는 적자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명확한데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자료가 제시하는 결론과 투자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파두 투자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싸움입니다. 한쪽에는 폭발적인 성장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라는 엄청난 장점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살인적인 고평가와 사법 리스크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이 두 얼굴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게 바로 지금 파두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로 진입하려는 분들, 지금처럼 너무 높을 때 따라 들어가지 말고 35,000원에서 4만 원 정도까지 가격이 좀 내려올 때를 기다리라는 관망 의견입니다. 둘째, 이미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이 났다면 일부는 팔아서 이익을 챙겨두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섣불리 물타기 하지 마시고 주가가 안정적으로 바닥을 다지는 걸 확인한 후에 움직이라는 신중한 조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기술은 1등인데 주가는 과속 중이다. 파도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가치가 이미 주가에 너무 많이, 어쩌면 과도하게 반영된 것 아니냐는 거죠. 결국 실제 흑자로 전환되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여러 리스크들이 해소되는 걸 보면서 조금은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